굿닥터와 나누는 건강 힐링의 지혜.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장수 시대에는 더하고 높이는 플러스 에류가 필요하죠. 부족한 것은 채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자, 지금 TV와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하도록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오늘은요, 단순한 노화나 근육통으로 여기다가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이 무릎 관절염, 무릎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시면서 무릎 건강,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이 진행될 때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무릎 통증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무릎 통증,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좀 찾아오는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매일매일 우리의 자세, 생활 습관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무릎 통증 찾아오는 거죠. 아,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네. 이 연골 손상 이 환자 비율이 미국에 비해서 10배가 넘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생활 습관에서 다 지금 있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앉아서 생활하고 예. 쪼그리고 앉고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여성분들은 이게 밥 먹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먹고 TV 볼 때도 소파에 맞아요. 앉아서. 일단 이상하게 한쪽 무릎을 올려야 이게 좀 예, 편하게 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새우잠 자시는 분들도 있어요. 쪼그리고. 쪼그리고 밤새 어. 그러면 무릎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연골 손상이 이제 빨리 온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또 생활 습관 속에서 또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무릎이 왜 이렇게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지 그 원인도 이제 이유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무릎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동안 제가 또 수술 얘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수술 말고 이제 주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양하게 요즘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쵸.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주사 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관심 많이 가는 줄기세포 주사, 맞아요. 예,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무릎이 뭔가 그 해부학적 구조를 우리가 좀 아는 게 좀 중요하지 그쵸. 않겠나 네. 싶은데 이제 무릎은 이제 관절이죠. 관절이라는 거는 뼈가 만나는 지점을 관절이라 그래요. 관절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그렇죠. 수가 예.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랑 정강이뼈, 우리 몸에서 제일 길고 제일 단단한 두 개 뼈가 만나는 게 이제 무릎 관절인데 네. 이렇게 뼈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 사이를 우리가 이제 보호를 좀 해줘야 돼요. 자동차도 우리가 베어링 같은 것들이 있듯이 부드럽게 해주는 그게 이제 연골이죠. 네. 연골이 있는데 연골이도 두 가지가 있는 게 물렁물렁한 물렁뼈라는 연골판이 있고 실제로 막 정도 되는 4mm 정도 두께 되는 연골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관절 내생에 보면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게 이제 물렁뼈고 그 옆에 또 이게 뼈가 아니라 한 4mm 정도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데 네. 이 연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한다. 어. 예, 보는 거죠. 손상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막이 벗겨지는 느낌. 균열이 되는 거예요. 균열. 균열이 일단 생기기 시작하고 요게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결손, 움푹 패였어요. 패여서 이제 뼈가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삶은 계란 껍데기 벗겨지듯이 얘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쁘게 되면 좋은데 사실은 또 주위에 이런 금을 또 만들고 나가 얘가. 만들고 나가니까 이게 계속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벽에 있는 페인트 껍데기인데 계속 이제 얘가 나빠지는. 그래서 이제 연골 결손 요런 단계까지가 되면 좀 우리가 좀 치료가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손상되는 단계별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들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연골이 이제 손상이 되면 처음에 이제 정상 연골로 봤을 때 반들반들한 요런 게 좀 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얘가 약간 이제 뭔가 좀 손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멍들듯이 아직 벗겨진 건 아니에요. 이게 연화라는 느낌. 그 연골 연화증이 사실은 요 정도 단계의 느낌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골 연화증이라고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균열이 이제 시작이 된다. 뭔가 이제 얘가 이제 슬슬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 느낌. 예, 느낌. 그리고 이제 파여요. 이제 보이네요. 예, 균열, 결손. 이제 한 이 정도까지 이제 뭔가 나빠지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50% 미만이라 보면 또 50% 넘어가면 더 느낌이 더 안으로 더. 이게 4mm 정도 두께 되는데 그 4mm의 그 두께 차이별로 이게 다 달라요. 여기서 이제 좀 느낌을 다르게 가져야 되는 게 이제는 약간 마모, 그러니까 만성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만성의 네. 느낌을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결손과 이 연골의 이 마모, 그리고 결국에는 퇴행성 변화, 관절염으로 이제 가는 느낌. 네. 관절염이라는 게 별게 없거든요. 그 느낌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경화까지 일어나서 뼈들도 이제 뭔가 이제 느낌이 별로 안 좋게, 예, 오래된 느낌으로 네. 이제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뜯겨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절염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 좀 구별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네. 거죠. 좋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요, 무릎이 안 좋아서 겨울에 너무 힘들었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전화 주셔서 한번 김종근 원장님과 상담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그럼 개개인의 습관에 따라서 사실 겉으로 보는 나이와 무릎 건강 나이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제 연골의 손상과 관절염은 뭔 차이냐, 그거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연골 손상과 이 관절염은 하나의 그거예요. 이제 질병의 어떤 스펙트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염이 조금 더 크다 보면 되겠고, 네. 관절염은 그냥 이 연골이 손상되는 그런 과정 중에 퇴행성 변화들이 쌓이면서 내 몸에 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네.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요, 같은 80세 환자인데 엑스레이 보면 관절 간극도 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여기서 연골이 나빠지면 손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고, 근데 이 손상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이제는 뼈가 울퉁불퉁해지게 나빠진 거예요. 그냥 엑스레이 상으로도 뼈가 좀 달라 보여요. 그럼요. 네. 예, 붙어버렸죠. 공간이 없다는 걸 네, 연골이 네, 다 네. 닳아버리고 울퉁불퉁해졌다라는 거. 또 요거는 이제 만성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골 손상은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우리가 조금 더 손상이 됐을 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네. 관절염은 이제 그냥 내 무릎이 그냥 늙어와 있는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얘기지만 이제 관절염으로 얘기했을 때는 치료를 우리가 또 만성으로 좀 관리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연골 손상은 급격하게 됐으니까 좀 뭔가 우리가 좀 적극적인 치료를 그때 해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지 그쵸. 않겠나. 예. 네. 그래서 같은 80세 환자인데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달라 보여요. 네, 그냥 80세도 내가 연골 손상이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80세 무릎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 관절염이 되게 심해졌네. 그래서 네. 힘드시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이 관절염 환자분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나요? 주변에도 이렇게 막 물론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에 관절염 있으셨던 분들은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무릎이 이 저 굉장히 통증에 민감한 부위예요. 아. 특히 이제 그 피부랑 네. 이게 딱 맞닿는 뼈가 맞닿는 부위라서 거기가 이제 좀 기온차가 생기면 바로 무릎이 시리다. 이거 많이 하시죠. 네. 예, 그래서 특히 또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또 무릎 시리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죠. 날씨가 너무 더우면 밤새 키고 주무시다가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아침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병원에 네.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 통증으로 찾아오시죠. 무릎이 이렇게 이제 어떤 좀 아프다 그랬을 때 찾아오시는데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관절 간격이 이렇게 넓게 돼 있으면 정상이지만 이렇게 뼈가 이게 닿아 버렸어요. 닿아 버리니까 이제 아픈 거죠. 움직이기도 예. 사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아프죠. 그 MRI 찍어봐요. MRI 찍어보면 이제 뼈에 멍까지 들 정도로 당연히 이제 통증으로 찾아오시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통증이 아니라 뭔가 이 연골 손상은 맞는데 네. 본인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네, 그런 증상은 놓치지 말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특히 이제 우리가 오금 통증. 오금이라는 건 무릎 뒤에 들어간 부위를 이제 오금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아프기도 하고요. 네, 거기 아픈데 어. 본인이 연골이나 이런 손상으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관절염이라든지. 왜냐하면 연골의 후각부, 우리가 보면 이 후각부 손상이 잘 일어나요. 아. 네, 그 여기가 이제 뒤가 아픈 거예요. 땡기고 아프면 이거 연골 손상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거고 특히나 이제 뒤에 물도 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미처 무릎 때문이라고는 생각 못 하실 못 것 하시는 같아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데 좋습니다. 치료받고 오세요. 네네네. 허리 진료 받고 오시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오금 통증 내가 뒤에 오래 걷다가 뒤에 땡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병원 좀 무릎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좀 있겠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이제 붓는 거. 붓는 거. 요거는 또 이제 아실 것 같긴 해요. 붓는 무릎이. 거는 이게 뭐 보면 이제 부었다고 오는데 이게 붓는 게 왜 붓냐면 물이 차서 그래요. 실제로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게 물이 차서 이렇게 쭉 뽑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물이 이렇게 나오죠. 예. 저게 원래 없어야 되는 없어요. 거죠? 조금은 있어야 돼요. 조금.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차서 많이 나오면 안 붓는 되죠. 건 그러니까 무릎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뽑은 물을 분석을 해보면 하얀 가루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섞여 있네요. 이물질. 네, 하얀 가루가. 네. 이게 연골 쪼가리예요. 연골이 벗겨지잖아요. 아, 그 안에서 손상이 돼서 얘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뽑아보면 연골 쪼가리들이 이렇게 이건 좀 크지만 작은 것들이 이제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무릎을 이제 붓게 받는다 이렇게 네. 약간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사실은 물 뽑는 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물 뽑는 건 밑 빠진 독이 물 뽑기다 보면 돼요. 그렇죠. 또 생기겠죠?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휘어간다. 다리가 휘어간다.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이런 분들 많이 본 것 예, 같아요. 예, 다리가 네. 휘고 오다리 많죠. 오다리 되고 또 X자다리 되고. 근데 이제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가 휘어. 근데 뒤에서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제 친구분들이 너 걷다 보면 뒤에 보니까 휘어졌다. 맞아요. 그 관절염 때문에 있는 건데 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힘 빠짐. 요거는 좀 캐치하기가 좀 어려워요. 걷다 갑자기 힘이 빠지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환자분들 직접 물어보고 네. 이제 동작을 좀 보여줘야지 알아요. 아. 보면 이게 가다가 이렇게 힘이 좀 빠지세요, 딱 이런 느낌. 네. 약간 이제 그게 힘 빠지는 게 신경 손상이나 이런 거랑 좀 달라요.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은 다르고 나는 걷는데 갔다가 이렇게 딱 힘 빠짐. 그리고 또 연골이 많이 손상되고 관절이 많이 진해졌을 때. 네. 이러면 이제 무릎 진료나 이런 걸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통증 외에도 오금, 무릎 뒤쪽 안쪽이 아프다, 또 붓는 거, 요것도 이제 물이 차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리 모양의 변형이 왔다 하면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좀 의심을 해보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바로 치료를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뭐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치료를 바로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올 수 있는 어떤 결과 좀 미리 경고하듯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치료라는 게 많이 이제 좀 발전되지가 않고 그 정해진 치료들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버티다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인공관절로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예. 또 물이 찬 거나 이런 걸 또 방치하다가 감염이 돼 버려서 또 되게 안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술만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료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을 또 먹어보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정밀검사 요즘 MRI 많이 찍잖아요. MRI 얼마나 싸졌습니까? 이제 예전에 되게 비쌌는데 MRI 이제 맞아요. 많이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연고를 실제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냥 치료를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주사 치료. 예, 주사 치료도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죠. 예, 그냥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주사 치료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손을 봐야죠. 이제 또 그게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손을 보고 실제로 이제 관절 내시경 같은 걸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인공관절. 그래서 나빠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진짜 정말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주사 치료 좀 알아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종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치료해야 조금 더 효과적일지 나도 지금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정보도 저희는 남기지 않고요. 무료로 또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런 사연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해요.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고 연휴 때 무리를 한 뒤로 무릎이 많이 붓고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물을 빼보셨고 또 연골주사를 맞아보셨는데 그래도 통증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도 많이 하시는데 계속 좀 무릎이 아프고 서 있는 것도 힘드시면 일하기가 거의 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예. 지금 저게 명절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명절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습관. 쪼그리고 앉아서 다들 춤도 와서 추시고, 요리하시고 요리하시고 고스톱도 치시고 막 그러시니까 맞아요. 바닥에서 그러고 하시다가 많이 오세요. 그리고 또 명절에 가면 특히 이제 뒷좌석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운전할 때. 네. 예, 그 쪼그리고 앉는 그 뒷좌석에 그 좁은 데서 이게 앉으니까 무릎이 굽힌 상태로 오래 되니까. 이제 물이 찬 거는 이제 내가 원래 나빴던 게 지금 확 나빠진 거예요. 네. 아까 말했대로 이제 붓는다는 건 물이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씩 안 좋다가 지금 이제 팍 나빠진 그건데 그러네요. 저건 빨리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예, 내 연골 상태가 어떤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물도 놔두면 물 상태로 놔두면 감염이 돼요. 예, 화농성 관절염이 저런 것들 때문에 생기니까 네. 좀 빨리 확인을 해서 좀 물 빼는 거 자체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원인. 근본적인. 예, 밑빠진 그렇죠? 독에 물 붓기 그냥 네. 뽑는 거 말고 MRI 같은 거 좀 찍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60세니까 또 자기 것 좀 살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MRI를 찍으셔야 되는 적기의 식타임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놓치면 또 이제 나중에는 결국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연골 주사는 사실은 제가 이따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네. 관리형이에요. 좋을 때 맞아야 돼, 저거는. 그렇죠. 내가 좋을 때 맞아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면 MRI 찍어보시고 뭐 주사 치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예.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니까요. 한번 정밀 검사를 반드시 시기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이 뻐근하고 계단 내려갈 때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병원에 가야 될까요? 좀 참아도 될까요? 이런 고민 단계이신 것 같아요. 가야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연골이 손상이 됐는데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임상 증상으로 심하다 안 심하다를 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쪼그리고 앉는 게 좀 어렵기 시작해요. 연골 손상이 조금 있으면. 그 어려운 동작부터 힘들어진다 보시면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도 어려워져요. 그다음에가 연골 손상이 관절염이 더 진행이 되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평지 걸을 때도 힘들다. 지금 보면 오래 걸어도 아프다는 거잖아요. 걸을 때도. 네. 그러면 연골 손상이 많이 된 거죠. 관절염이 진행이 됐든지 아니면 급성적인 연골이 지금 뭔가 깨졌다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좀 치료를 좀 받는 게
조금 빨리 가서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제때 잘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화로 문자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셔서 이것도 바로 좀 저희가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를 주셨고 역시 50대 남성분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 무릎 연골 파손으로 수술 이후에도 오래 걸으면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이 있다. 이 상태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수술을 받으셨네요, 무릎 파손돼서. 예. 그러니까 이제 연골 파손으로 수술을 받으셨다면 이제 거기 그때도 아마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좀 그런 게 좀 들어갔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안 좋은 거니까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재생이 잘 안 된 거예요. 아. 네, 재생이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연골이라는 손상이 되는 부위가 무릎이 그냥 딱 그 부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 부위도 있을 수 있고 무릎에 또 다른 부위들 또 연골 손상의 퇴행성 변화가 찾아옵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요. 예. 주사로서 염증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시켜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거보다 또 강력한 또 연골세포 이식이라는 거.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충분히 내 거를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거를 살려보겠다. 최대한. 네, 살려서 그렇죠? 재생을 해볼 수 있는 네. 여러 방안들이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나이도 좀 50대시면 아주 젊으신 편인데 충분히 가능한 옵션들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무릎에 맞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주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원장님. 네, 예. 오늘 사실은 제가 주사에 대해서도 의사들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하고요. 네.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 주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네. 나오는 표 있거든요. 요거 네. 사진 찍어 두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표인데. 자, 요거 방송 보고 계신 네. TV 화면을 좀 찍어 두시라고 합니다. 이게 네. 이제 주사의 전체적인 거를 일단은 종합을 좀 해놓은 거고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먼저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염증 네.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 가면 병원 가면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막 하는 거 주기적으로 맞으라는 네. 게 이제 히알루론산, PDRN, 콜라겐. 어. 예. 이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맞게 되는 게. 요거 사실 피부에도 좋은 부분 성분들인데 그거 있죠. 연골에도 예. 도움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거 제가 예.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근데 관리형이라 보면 돼요. 내가 좋을 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조금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거는 시간 끌기용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조금 좋을 때 맞아서 나빠지는 거를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거. 어떤 관리. 우리가 그 관절 보조제 얘기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맞아주는 게 좋고 네. 아니 좀 내가 치료 방향으로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줄기세포 주사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의료 기술로. 네. 근데 줄기세포 주사는 어디서 내가 줄기세포를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치료용으로 조절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염증 조절과 일부 연골 재생 효과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거. 네. 딱 요게 이제 우리 주사 제제 전체적인 거라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워낙에 다양해서 우리가 고를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네. 전문가가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 어떤 주사가 내 무릎에 최적일지 이걸 좀 알고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이게 이제 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뼈 주사. 뼈 주사가 왜 뼈 주사냐? 저도 이제 왜 뼈가 저도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냥 붓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넣어주면 붓기도 빨리 빠지고 당장 네. 안 아파져요.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자체가 통증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뼈 주사라는 건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 주사 자체가 하얀색이에요. 아, 뽀얀색이군요. 예, 예. 이게 성분 이게 뽑으면 그러니까 뼈 주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뼈처럼. 그래서 뼈 주사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어쨌든 이거 맞으면 좋지만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많이 맞으면 연골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당이 막 수치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권고 기간이 1년에 한 3-4번 미만으로 맞아라. 또 많이 맞으면 감염도 되니까. 네. 그래서 당장 아플 때 맞을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 네. 약 대신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히알루론산. 네. 이게 바로 연골 주사예요. 연골 주사. 연골 주사. 우리가 얘기하는 연골 주사. 왜 그러니까 연골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연골 주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에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이게 관절의 이제 점탄성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좀 있겠고,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보신 분 많이 없어요. 연골 주사의 성분, 자기가 몸에 맞아 무릎에 넣었지, 연골 주사의 그 안에 그 앰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시린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꼬들꼬들해요. 보면 젤리 형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짜내면, 그러니까 이게 무릎 안에 들어가니까 예, 부드럽게, 예? 보시면 이렇게 꼬들꼬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해서 이제 염증, 그 충격을 흡수해준다. 네. 기본적으로 쿠션. 예, 그리고 이제 윤활, 오일 바르듯이. 그러니까 이건 관리형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더불어 항염증 효과는 따라오는 거. 약간 그런 느낌. 항염증 효과를 위해서 다이렉트로 맞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평원에서 16만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춰주는 효과까지는 볼 수 있다. 확실히. 네, 이게 네. 우리나라 심평원 데이터로 지금 만든 빅데이터 연구에서 네네. 16만 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PDRN 주사, PN 주사, 이게 일명 DNA 주사인데, 이것도 DNA, 왜 DNA 주사냐 얘기하는데, 연어 정수에서 추출한 DNA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주사예요. 네. 예, 근데 연어 전소로 갑자기 연어에 왜 DNA를 쓰냐,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 DNA랑 비슷하대요. 비슷해서. 그러니까 생체 접합성이 좋은 거예요. 거부 반응이 적고 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 그 DNA, 그 연어 정소의 이 DNA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얘가 물리적 수복이 좋아요. 그러니까 물을 잘 끌어당긴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피부과에서 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피부에 이거 물광 주사를 맞으면 이제 네네네. 피부가 이제 뽀얗게 되는 거. 네네네. 그걸 아이디어를 얻어서 관절 내에 놓게 한 거예요. 넣어 보니까 거기서도 물을 잘 흡수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윤활 작용, 부드러워진다. 예. 그런 작용을 가져가면서 항염증 효과까지. 그래서 연골 뼈 주사 설명 들었고, 그다음에 연골 주사. 네. 연골 주사 맨날 얘기하는 그건 히알루론산이고, 이제 DNA 주사는 연어 정소에서 쓰는 거.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콜라겐 주사. 예, 그러니까 관리형이에요. 관리형.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콜라겐 주사는 뭐냐면, 이 돼지 콜라겐에서 독소 성분을 빼가지고 딱 대량 생산해서 이 타입 그 일형 콜라겐 쓰는 거예요. 일형 콜라겐을 왜 쓰냐면, 이 연골의 표면이 이 라미나 스플렌더라는 연골 보호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이제 딱 그 일형 콜라겐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코팅하는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벗겨진 연골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를 이게 넣어줘서 이렇게 느낌. 아. 그래서 이제 콜라겐 주사까지, 이 관리형 주사제를 이제 3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무릎에 지금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들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고, 무릎 주사 치료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무릎 통증 치료에 줄기세포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이 줄기세포 주사 치료라는 게 예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연구는 되고 있었어요. 네. 네,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 자체는 좀 꺼려하고는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줄기세포의 어떤 효능,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우리가 알게 되면서 써지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주사로 좀 맞아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3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네. 이제 PRP라든지 비맥, SVF 이 3가지가 이제 우리 줄기세포 주사 치료제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3가지 종류가. 네. 네네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설명을 이제 듣고 하시는 게 또 가격도 또 만만치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어떤 기존에 있는 주사 치료에 비해서 얘가 어떤 효과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원장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네. 안심하시고 이제 저희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재생이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제 의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내 거를 어쨌든 더 복원할 수 있는. 그렇죠. 최대한 살리고. 예, 그 네. 관심이 엄청 많아졌죠. 네. 그런 거의 하나의 이제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무조건 이제 수술로 다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치료도 많이 밝혀지기 때문에 네.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전자 치료 이게 엄청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재생용된 연구 수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줄기세포 주사도 하나의 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줄기세포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과연 줄기세포가 무엇이냐 이것도 좀 오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중요한 거죠. 이제 줄기세포란 게 뭐냐. 많이 들어보셨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몰라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전 알아요. 네. 무슨 마법과 같이 내 몸에서 뭔가 해낼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광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의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네네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줄기세포는 우리가 치료에 쓰일 수 있는 거는 어떤 분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줄기세포는 그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미분화된 세포. 예, 미분화된 세포예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변해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세포가? 능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 기관에 들어가서 또 그 세포를 변해줘야 돼요. 아, 거기 들어가서 아무거나 되면 안 돼요. 그게 좀 걱정돼요. 그게 이제 타겟팅이 중요한 거예요. 네. 분화력.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줄기세포라 보면 머리에 들어가야 뇌에 들어가면 줄기세포가 뇌세포가 돼줘야 돼요. 그렇죠. 네, 줄기세포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변해줘야 기대하는 돼요.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씨앗의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씨앗을 밭에다 뿌렸는데 밭에서 씨앗으로 그냥 끝나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줄기를 매서 열매를, 맺어야죠. 사과를 얻게 해줘야죠. 네.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간에 딱 들어가서 간세포가 돼줘야 돼요. 근데 간세포가 되다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절이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으면 우리가 연골세포를 변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타겟팅이 돼서 좀 변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생착과 분화. 생착이라는 거는 밭에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 네, 그다음 이제 분화가 된다는 거. 분화라는 건 연골로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관절에 넣는데 연골세포로 안 가고 줄기세포로 남아 있다서 죽어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갔는데 섬유, 지방 이런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안 되잖아요. 사과를 원했는데 네. 배나 복숭아가 돼버린 거야. 네. 네. 이 생착과 분화는 저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 줄기세포의 기본 기능이에요. 살아서 우리가 연골이 결손된 데가 있으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줄기세포의 기능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생효과나 이런 걸 받으면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는 좀 들어가야 우리가 네. 실제로 재생할 수 있고 그런 거 말고도 줄기세포가 좋은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네. 이게 파라크라인 효과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물질을 뽑아내주는 거예요. 네네. 성장인자. 네, 좋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 성장인자가 분비가 되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염증도 완화시키니까 부가적으로 재생 효과가 좀 따라올 수 있는 거.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주사 치료에서 쓸 수 있는 줄기세포의 예, 기능. 주사에서 예, 그러니까 요게 조금 각광을 좀 받고 있다.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줄기세포를 어디서 쓰냐가 이제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뽑아오느냐. 예, 예. 원천이라 그러죠. 어. 근데 사실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다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가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자가, 골수, 뭐 혈액. 그렇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서 사용해서 허가할 수 있는 허가 받은 게 세 가지인 거예요. 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혈액에서 내가 쓰겠다. 네. 그게 PRP인 거고. 골수. 골수, 골반에 있는 어. 골반에 골수가 많거든요. 거기서 네. 뽑아 쓰겠다는 게 이제 비맥이라는 비맥. 거고, 지방에서 지방에서. 좀 쓰겠다. 그러니까 SVF. 네. 그다음에 이제 제대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카트 시스템은 연골 재생 네. 할 수 있는 그 수술 치료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제대열로 그쵸. 주사로 놓겠다라는 것도 요즘에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세 개가 지금 허가를 받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어디에서 뽑아올 수 있는지까지 원천까지 좀 살펴봤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세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화 하나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아, 71살입니다.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김종근 원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고요. 불편하신 증상들,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98년도에 그 운동을 하다가 예, 예. 오른쪽 뭐 반월상 연골이 뭐 파열이 돼가지고 아, 예, 예, 뭐 대학병원에서 그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부를 제거를 했다고 그러네요. 아, 부분 절제 수술 하신 거죠? 예, 예, 맞아요.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이죠? 아, 98년인가 거의 한 4, 5년 정도 4, 5년 전, 됐어요. 네, 네, 네. 예, 예.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뭐 수술이 잘 돼서 근데 가면서 이제 가끔 이래 조금 이래 걷다 보면은 뭐 좀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뭐 등산을 하거나 이러면 조금 쿡쿡 쑤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시큰거리고, 그죠? 예, 예, 맞아, 예. 힘 빠지는 증상 없으세요? 이렇게 딱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거? 아, 그런 느낌은 아직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좀 운동도 하고 뭐 이래 좀 근육 운동 좀 해가지고 좀저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한 몇 년 전부터는 뭐 히알루론 주사를 좀 맞아가지고 연화작용한다 네, 네. 그러길래 그걸 좀 맞고 있는데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도 자꾸 뭐 좀 하다 보면 조금 쑤시고 그리고 쑤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히알루론 주사 같은 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이 방송하시는 거 보고 이 줄기세포 뭐가 저인데 좀 해당되는 게 있는지 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골 주사라는 거예요. 연골 맞아요, 주사는 예, 예. 정말 좋을 때 우리가 관리형으로 좀 맞아주는 게 좀 맞아요, 좋다. 예, 저는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히알루론산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게, 예. 되는데 왜냐면 붓기가 있고 계속 좀 나빠지는 상황이면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래요, 예, 예. 이 줄기세포 주사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긴 하지만 사실은 예. 그거에 맞춰서 주사를 줄기세포를 좀 넣어주면 염증 예. 완화 효과가 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덜 아파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다 낫는 건 또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70세가 예. 되시고 그러시면 사실은 무릎 안에 내부적인 다른 변화들이 젊었을 때랑 다른 무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예.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계속 뭐 더 아플 때까지 그냥 이래 히알루론만 맞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 아니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치료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조금 더 예. 적극적인 치료, 뭔가 정밀 검사도 좀 해보시는 게 좋죠. MRI나 이런 것도 좀 찍어보고, 예? 실제로 엑스레이 아니라 내 연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줄기세포 주사 치료도 좋고요. 예?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은 지금 내가 좋을 때 관리형으로 좀 가는 거니까 네. 그것만 계속 맞고 계시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치료 방향을 바꾸실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다른 더 적극적인 치료법을 이제 받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53년생. 네, 80대. 예, 예. 네네네. 자, 먼저 김종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떤 증상들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네네. 저기, 넘어졌어요. 그, 백화점에서. 아, 넘어지셨어요? 예, 아이고, 그랬더니, 예. 맨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증상은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 무릎 뒤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걸려 그렇죠. 있어요. 오금에, 그죠? 네, 온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 찍었더니 연골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연골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도수 치료도 한 7월 지나간 7월 달부터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도 실룩실룩하고 정상으로 안 돌아와요. 그 뒤에 저 블록 튀어나온 게 없어지셨나요? 그거는 수술해서 없어졌죠. 그거는. 아, 그거는 없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록 튀어나온 그게 오금에 우리가 무릎 뒤 통증 되게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블록 네네네. 뒤에 낭종이 생긴 거예요.
연골이나 내부에 무릎 내부에 연골이나 이런 손상이 생겼을 때 물이 앞에 차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베이컨 항종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 정도 생길 정도면 연골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실제로 발목도 붓고 막 그래요. 그게 발도 이제 무릎이 부으면 물이 내려오니까 발목도 부어요. 다리도 붓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때 했던 연골 수술이 효과가 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연골 수술 자체가 효과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도수 치료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뭔가 내가 어쨌든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한 그런 치료인 네, 거지 예. 근본적인 거 고치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불편하다면 사실은 다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 차거나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 예, 물이 또 딴 데도 빠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붓는 게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무척고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계신 도수 치료 이제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의 만나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또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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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42년생입니다. 네, 아버님 그럼 80대이신 거죠? 예. 네, 제가 계산이 좀 어려워서. 네, 아버님 어떻게 좀 불편하신지 김종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지금 불편하신 증상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한 3년 전에 우측 무릎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니까 뭐 주사를 한 대 놔주는데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아프지는 않는데 오늘 방송 보니까 뭐 하도 여러 가지 그 주사가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앞으로 지금 보호하고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조금 방어가 될 만한 그 주사가 무슨 주사인지 저 어디 가서 좀 맞으러 정형외과 가려고 그러면 알고는 가야 될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무릎의 관절염이 아주 심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안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예. 관절염이 덜하더라도 아픈 경우들이 좀 있고 이게 사람의 임상 증상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릎 연골 주사라든지 이런 아까 말한 뭐 DNA 주사 또 콜라겐 주사는 그런 시기에 내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주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 아버님처럼 우리가 내가 내 몸에 뭘 좀 맞아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주사들이거든요. 그런 주사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연골 주사를 먼저 맞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엑스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일주일 간격으로 DNA 주사나 아니면 콜라겐 주사를 제가 섞어서 이렇게 놔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예? 지금 그러면 뭐 연골 주사 같은 걸 먼저 맞으라는 말이죠? 그런 거에 도움이 되죠. 일단 기본적인 주사 치료부터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치료를 조금 더 좋아지는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 주사 같은 것도 좀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MRI라든지 환자분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다르게 맞아보면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가까운 데서 마실 거면 연골 주사나 그런 것들. 맞아요. 맞으실 주사 것 치료에 같아요.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 잘 질문해 주셨고 답변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자, 이럴 때 줄기세포 치료가 좋을 것 같다. 어떨 때 좀 필요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도 아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거 하나씩 차례차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의료 기술로 우리가 줄기세포를 무릎에도 놔도 된다. 이게 허가가 된 거예요. 예, 네. 주사로서. 그러니까 원래 줄기세포 치료는 수술할 때도 넣어주고 하면서 재생 효과를 도와줬는데 이거를 이제 주사로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PRP라는 거. 네. 이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혈액에서 뽑겠다. 네. 근데 줄기세포의 소스를 혈액에서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취를 해서 이거를 농축을 하는 거예요. 막 돌려요. 기계 막 돌려가지고 농축을 시켜서 거기서 좋은 거,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성장인자 같은 거를 무릎에 넣어준다라는 거. 이게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건 이제 자기 혈액으로 하는 거죠? 자기 혈액, 네. 다 자기 거예요. 네. 그러면서 통증이나 붓기 완화되고 관절 기능 효과까지 이제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냥 30cc 정도 뽑는 거예요, 이게. 네, 뽑고 외래에서 그냥 외래에서 하는 거예요. 입원해서 안 해야 되고 그냥 원심 복잡하지 분리기로 않네요. 막 돌려요. 기계로 막 돌리면 이제 중요한 물질들이 이제 딱 이제 농축이 되고 이거를 이제 초음파로 놓으면 더 좋아요. 초음파로 이제 주사를 근데 정확하게 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음파로 주사를 놓게 되면 이 무릎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무릎이 이렇게 있게 되면 무릎에 이제 관절각 내에 요 공간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좀 물이 좀 차 있어요. 지금 여기 물이에요. 지금 방금 본 게 물이 이게 초음파로 봤더니 네. 이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초음파. 넣어서 네. 이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 주사바늘 보이네요. 네, 여기 보이죠. 이게 보이죠. 이게 쭉 보면서. 네, 보면서 이 관절액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잘 쭉 들어가고 하면 쫙 있는지 이게 보이죠. 요게 확인- 이제 되네요. 예, 관절액이 예, 예, 딱 예. 관절액 안에 이제 물질이 들어가는 거 정확하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PRP 주사를 놓는데 네. 연구 결과도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많이는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 기존의 주사제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연구를 그쵸. 하게 되면 새로운 거니까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아까 연골 주사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하냐 했더니 네. 괜찮다. 어. 이게 이제 메타 연구 같은 큰 연구예요. 네. 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장점이 이런 겁니다. 이제 본인의 혈액을 이용하는 거가 그쵸. 있겠고 그다음에 외래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입원이 좀 필요 없어요. 그것도 30분 이내 빠르고 간편하게.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이제 와서 이제 30cc 정도를 이제 뽑아서 하니까 다른 거 지금 나머지 2개보다는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반복적으로 좀 맞는 게 좀 필요해요. 네. 한 달 간격으로 저는 3번씩, 3번. 네, 3번 정도씩 뭐 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고 외래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점. 좋습니다. 네. 네, 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전화가 하나 또 걸려와서 저희가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아, 61년생인데요. 네, 지금 이제 무릎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김종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 무릎은 아니고 작년 7월 달에 상해로 경골 비골이 골절이 됐거든요. 네, 네. 맞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또 천골까지 골절이 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5개월 입원하다가 지금 집에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요. 조금 걸면 다리가 아프고 붓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경골 비골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강이뼈예요. 네. 정강이뼈 이제 고평부 골절이 무릎에 딱 걸쳐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골절이 되면 관절면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면에 골절이 생기면 사실은 관절염이 좀 빨리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골 손상이 좀 많이 좀 같이 동반됐을 거라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진행이 좀 빨라지는 거죠. 그 무릎 또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니까 벌써 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원장님. 그래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또 이 치료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끝으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 줄기세포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돼 있고 정리도 안 된 게 많고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과대 광고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또 비용은 또 고비용으로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그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그 효과를 보는 게 난 되게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래에서 네. 환자분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음. 어떤 효과를 가지고 내가 줄기세포 주사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네. 치료받으신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무릎 통증, 관절염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